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2023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유수자 전형 원서 접수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오늘 시작됐고요. 다른 학교들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 3월 15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미 서울대는 준비가 다 된 분들은 접수를 하시기 시작했고 연세대 고려대 지망하는 학생 학부형 여러분들은 지금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략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3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 유수자 전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유수자 전형으로 해마다 한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들을 뽑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156명, 2020년도에 176명, 21년도에 좀 많이 뽑았죠. 360명, 22년도에 191명, 이렇게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년도에 좀 많이 뽑았다 하는 게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학교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대교협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제가 아마 추측하건데 그 코로나가 가장 그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에 접수한 시기라서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들 도와줄 때도 그랬지만 우리 해외과 학생들이 한국으로 매우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에 입학 숫자가 평소보다 1.5배 가까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특례처럼 중고교 과정 해외 유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한 2% 수준에서, 물론 정원 외 모집이긴 하지만 2% 수준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명확하고요. 근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능력을 보고 우수한 학생이 많이 올 경우에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마도 21년도에 좀 많이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월 입학 하반기 모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우수한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 정원에 무관하게 합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관련해서는 3월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일주일간 모집을 하게 되고 해외에서 이제 접수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원서 접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진학사하고 UA 사이트에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원본 서류는 일단은 원서 접수 상황에서는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본 서류가 필요한 서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아포스티유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이런 서류들은 합격한 후에, 학교마다 합격한 후 또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비 합격 후에 그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단계에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스캔 업로드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접수 관련해서 가장 지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 재외국민 전형 연세대 일반 학과들과 글로벌 인재대학을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학과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글로벌 인재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6장 중에 우리 12년 특례도 6장만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 연세대에 2개를 쓴다면은 일반 전공으로 하나,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적이 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물론 외국 국적이고 부모님이 모두 외국 국적이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된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으로 접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12년 특례를 지원할 때는 한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부분 아셔야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서류에 대해 작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 실수 없이, 그리고 스캔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서류별로 분류해서 번호를 매기고 파일에 제목 붙이고, 그리고 서류의 용량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번거롭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해서 스캔해서 업로드 제출하고 제목을 달고 순서대로 분류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학기간 기록표, 뭐 그 해외 관련사항 기록표, 뭐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뭐 이런 등등은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써서 그냥 그 저장을 시켜 놓으면 접수와 저장과 동시에, 그리고 원서 마감과 동시에 자동 제출이 됩니다. 그 이외에 스캔해서 업로드한 서류들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 그런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란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물론 뭐 그 다른 학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튼 연세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소서가 있다. 그리고 UIC 그 언더우드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 자소서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에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활동 증빙 서류 또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죠. 그 성적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활동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활동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할 때는 활동 서류의 그 기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연세대의 특징인데요. 양식에 보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표준화 학력 및 여학 증빙 서류를 1번 항목에 5개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수상 내역에 학년별로 수상 내역을 2개씩 넣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부분에 학년별로 2개씩 넣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6개 넣고, 뭐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하는 게 연세대의 특징입니다.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유형에 관계없이 그냥 10개 서류를 뭐 20장, 20페이지 이내 이렇게 딱 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년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표준화 학력 서류나 어학증빙 서류는 있는 대로 다 넣어야겠죠. 5개 이상 있는 학생들, 물론 AP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별로 다 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 항목에 그냥 AP 성적 해가지고 제출을 해도 학교에서 다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이 양식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뭐 쭉 나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SAT, 그 다음에 뭐 토플 성적, 뭐 그 이외에 우수 성적이 더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유형별로 다 작성을 하고, AP 성적은 뭐 한두 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쓰는 형태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가장 본인의 장점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이 항목에 기록하는지가 정해진다. 그런 부분 판단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교내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가장 좋은 것들을 그냥 골라서 내면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골라서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12학년 때 상장이 좋은 게 3개가 있고,
11학년 때는 아예 없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제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학교 수상 중에서 뭐 좀 약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없는 학년에는 뭐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학년별 분류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학년별로 2개씩 선별을 해서 적절히 분류한다. 뭐 이 경우에 동아리 활동 경우에는 학년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체를 다 활동했던 어떤 동아리가 있다면 그 학년에 다른 동아리가 의미 있는 게 없을 경우에 거기다가 넣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여기 활동 내용을 30자 이내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압축적으로 자소서보다 더 이제 압축적으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30자 아주 적은 글자 수이긴 하지만 압축적으로 본인의 우수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우수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은 뭐 그 학년별 분류는 없습니다만 뭐 중요도에 따라서 1번에서 6번까지 아니면 학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6개를 이렇게 분류해도 뭐 큰 의미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압축적으로 30자로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수성을, 본인의 어떤 장점이 표현되는 그 활동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3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서 같은 경우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사유서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냥 일반 사유서는 뭐 학기 개월선이나 조기 졸업, 월반 뭐 이런 코로나 이런 수업, 국내 체류 수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지만, 일반 고교 재학 기간 이후 발생 서류 제출 사유서, 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학 성적을 졸업 후에 취득했다거나, 그 다음에 표준화 성적 AP나 SAT 뭐 이런 것들을 졸업 후에 취득했다거나 했을 때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교 이후에, 고교 졸업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의 서류들은 반영해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12년 특례 연세대 그 9월 입학 관련돼서 서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핵심 내용들을 아주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